당신은 평생을 바쳐 자신을 이해하려 애쓸 수도 있다. 자기 발견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끝없는 치료 세션에 참석하고 도시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고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패턴, 같은 공허한 감정, 떠나기를 거부하는 같은 상처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한 한 가지 결정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어떤 진정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선구자 중 한 명인 칼 융에 따르면 이 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자기 파괴, 정서적 의존, 불안, 심지어 심신성 장애의 끝없는 순환에 갇힐 수 있다. 융의 모성적 영향에 대한 통찰은 전통적인 어린 시절의 이미지 훨씬 너머로 확장된다. 그는 모성적 인물이 우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갇힌 느낌을 받아왔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제 깊게 숨을 쉬어라.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어머니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 존재의 가장 초기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의식적으로 알기도 전부터 우리는 어머니라는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다. 단지 우리를 낳은 생물학적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거대한 심리적 힘으로서 말이다. 칼 융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전통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로 이해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집단 무의식 속에 거하는 보편적인 상징 이미지인 원형을 구현한 존재였다. 이 관점에서 모성적 인물은 단지 당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것이다. 양육, 보호, 성장뿐만 아니라 통제, 두려움, 버림받음, 그리고 어둠까지 포함한다. 이 역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육하는 바로 그 손이 질식시킬 수도 있고 보호하는 바로 그 팔이 때로는 감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깊은 정서적 상처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그중 많은 것들은 어린 시절 내내 보이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가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거울이다. 이 거울이 수용, 안정감,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출 때 아이는 탄탄한 가치감과 소속감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그 반사가 왜곡되거나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판단적일 경우 아이는 부적절감이라는 감정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따라다닌다. 낮은 자존감, 끝없는 외부 인정에 대한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신뢰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데서의 어려움,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패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느낄 뿐이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자기 파괴로 끌어당기는 조용한 사슬처럼 말이다. 우리는 오래된 가족 역학을 반영하는 파트너에게 끌리거나 친밀함을 회피하거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서적 의존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융에 따르면 이는 모성 원형이 우리 밖에, 즉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이상화나 원망으로 가득 차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모성적 이미지가 외재화되고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한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중요한 점은 융은 결코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대립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손가락질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해방적인 것을 제안했다. 어머니의 이미지를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맹목적인 숭배나 쓴맛이 아니라 명료함과 성숙함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인간성, 상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여신이나 악당으로 보기를 멈추고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어머니의 결함을 인식하는 일은 종종 우리가 평생 만지지 않으려 애써온 오래된 상처를 열어젖힌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에만 진정한 정서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율성 속으로 상속된 기대와 가족의 투사로부터 자유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완전한 성인기로 들어설 수 있다. 치유의 여정은 어머니가 어쩌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변형이 시작된다. 어머니가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아에 통합된 일부가 될 때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성 원형을 통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무의식적인 그림자에 갇혀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다음에 탐구할 내용이다. 당신은 여전히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영향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당신을 해치려 했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그녀를 덜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역학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모성 원형이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양육하고 보호하며 품어주는 얼굴이다. 다른 하나는 질식시키고 통제하며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얼굴이다. 이 그림자 측면이 인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치유되지 않은 기대, 정서적 공백, 행동 패턴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 특히 권위 있는 인물이나 무의식적으로 모성적 에너지와 연관짓는 사람들의 승인을 구할 때 드러날 수 있다. 혹은 가족이 당신을 위해 그려놓은 것과 다른 삶을 원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데 대해 압도적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마치 개인적인 자유가 보이지 않는 충성심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말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개 현재의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것들은 결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의 정서적 현실의 메아리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을 빛으로 끌어내기 전까지는 그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하고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무조건적이어야 할 사랑을 얻기 위해 끝없이 기쁘게 하려 애쓴다. 가장 미묘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공허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좋은 직장, 안정적인 관계,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공백,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깊은 감각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이 공허함은 종종 어린 시절에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던 정서적 욕구의 상징적인 메아리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이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자 했던 욕구 말이다. 융은 치유가 모성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 원형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녀의 선물과 상처, 그녀가 준 사랑과 그녀가 준 고통을 이상화도 원망도 없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정서적 풍경을 형성한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검열 없이 자신의 경험의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치유는 종종 우리가 오랫동안 느끼는 것을 금지해왔던 감정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때 시작된다. 죄책감 없는 분노, 슬픔, 실망, 실패가 있었고 사랑이 때로는 부족했으며 특정한 정서적 욕구가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면의 삶을 되찾는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들이 억압된 채로 남아있는 한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각과 함께 빛으로 가져오면 당신에 대한 그 힘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가족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인정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을 축소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며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한다. 모성의 그림자는 명확하게 보일 때 그 지배력을 잃는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각본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린 시절에 결핍되었던 것을
성인기의 삶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한때 갈망했던 사랑, 안정감, 수용을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할 때 말이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당신은 오래된 정서적 계약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진정한 저자가 된다. 그러나 이 변화를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지적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이 자리한 정서적 지형을 가로질러 그것들과 대면하고 변형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융의 개성화 개념이 등장한다. 잃어버리거나 숨겨진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깊은 과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인물의 무의식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필수적이다. 칼 융은 무의식적인 모성적 영향으로부터의 해방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다소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단어는 실은 매우 인간적인 무언가를 묘사한다. 상속된 패턴, 무의식적인 가면, 오래된 정서적 계약을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그것은 내적 온전함을 향한 길이며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길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길은 쉽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압하고 왜곡하고 부정해왔던 당신 안의 모든 것과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당신이 인생 전반에 걸쳐 쌓아온 보호층들을 벗겨내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착한 딸, 강한 아들, 순종적인 아이,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한때 쓰고 있었던 가면들이다. 개성화는 이러한 갑옷들을 하나씩 벗겨내어 마침내 오직 당신의 진짜 자아만이 벌거벗고 날 것 그대로 자유롭게 남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모성 이미지가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연인, 상사, 친구, 멘토에게 투사하며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랑, 관심, 인정, 보호를 그들에게서 기대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파트너가 우리를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권위적인 인물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주길 요구하며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놓쳤던 어머니의 포옹을 닮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찾는다. 큰 돌파구는 이러한 투사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적 공허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차갑고 거리감을 두거나 고립에 이를 정도로 자기 충족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부드러움과 성숙함, 의식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당신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여전히 갈망하는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다. 개성화는 그 핵심에서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다.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으로 인해 추방되어 숨겨졌던 영혼의 부분들과의 재회이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 환영하고 다시 하나의 전체로 엮어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성화는 어머니와의 역사를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변형하여 그녀를 모든 선이나 모든 고통에 전능한 근원으로 보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녀를 생명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되 당신의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정신적 성숙의 길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과 성찰, 불편한 감정들과 함께 앉아있을 용기,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를 향한 연민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아이의 눈이 아니라 의식적인 어른의 눈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 역시 자신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녀 또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힘들에 의해 형성된 아이였음을 알게 된다. 그녀 또한 당신이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상걸샜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연민, 어린 명료함의 자리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맹목적인 이상화 없이 그녀를 사랑할 자유, 고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자유, 조건화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기반한 삶을 세울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개성화의 진정한 선물이다. 그것은 순환을 끊고 감정적 유산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갈 힘을 준다. 칼 융은 진정한 치유란 과거를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는 그 부분들을 비추는 데서 온다고 믿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면 세계에 불을 켜는 순간 가장 강력한 자유를 되찾게 된다. 선택할 자유, 무엇을 간직할지 선택하고 무엇을 변형할지 선택하며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할 자유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무의식적으로 갇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는가이다. 바로 그것을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는 그 지식으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순간순간 선택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진다. 이해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일상의 순간들,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일어난다. 그 선택들에서 당신은 오래된 감정 패턴에 머물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새길 수도 있다. 어머니 형상의 무의식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실제적인 단계는 감정적 촉발 요인에 대한 자각이다. 무엇이 당신을 쉽게 흔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라. 누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는가? 어떤 사건이 과도한 분노, 슬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가? 대부분의 경우 강렬한 감정 반응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성적 역동과 연결된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이다. 판단 없이 이러한 반응들을 인식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기 시작하게 해준다. 두 번째 단계는 성찰을 위한 내적 공간을 기르는 것이다. 일기 쓰기, 명상, 치료를 통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적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완벽을 요구하는 목소리, 모든 발걸음을 비난하는 목소리,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들은 종종 내면화된 어머니 형상의 잔재이지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들과 싸우기보다는 연민으로 인식하고 서서히 더 성숙하고 양육적인 목소리로 대체하기 시작하라. 격려하고 용서하며 힘을 주는 목소리로 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보이지 않는 충성심을 식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맺은 침묵의 감정적 계약에 묶여 살아가며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마치 어머니가 고통받은 자리에서 번영하는 것이 배신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머니를 버리거나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반복하는 대신 초월함으로써 그녀를 기리는 것이다. 온전히 사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다. 또한 당신의 관계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통제적이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요구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면 이는 초기 모성 유대의 감정적 역동을 재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치유는 종종 명확한 감정적 경계를 세우는 것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오래된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고독의 기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 강력한 실천 중 하나는 상징적 시각화이다. 어머니가 살아있든 아니든 그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죄책감, 두려움,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그녀가 준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 자유를 말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행해질 때 이 상징적 제스처는 무의식적 패턴을 깊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감정적 현실을 위한 공간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수용을 실천하라. 어쩌면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라. 존재감, 친절, 인내, 무조건적인 수용.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의식적 선택 하나하나로 당신은 자신의 내적 서사를 다시 써내려간다.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마다 오래된 사슬은 조금씩 끊어진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상처 입고 혼란스럽고 연약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자신을 하나에 일관되고
연민 어린 자아로 통합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과 인정을 스스로의 근원으로 삼을 때 어머니의 그림자는 마침내 당신에 대한 무의식적 힘을 잃는다. 그 지점에서 어머니 형상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쓰는 저자가 아닌 과거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통합이 일어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삶은 더 가벼워지고 결정은 더 자유롭게 느껴지며 관계는 무의식적 결핍이 아닌 진정성으로 깊어진다. 오랫동안 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감정적 빚은 마침내 갚아진다. 누군가가 부족했던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희생을 통해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중심으로 삶을 짓는 것을 멈추며 오래된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춘다. 대신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와의 진정한 일치에서 파트너, 커리어, 우정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바깥으로도 확장된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친구들, 낯선 이들을 기대나 원망의 렌즈가 아닌 더 깊은 연민으로 보게 된다. 그들의 투쟁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인간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세대 간의 순환을 끊는다. 질문 없이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연다. 아마 이것이 융의 가장 강력한 유산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것에 갇혀있지는 않다는 상기이다.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그 다음 장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가장 아픈 곳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자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횃불처럼 들어 길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패턴들이 조용히 당신을 다시 사로잡도록 둘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그랬듯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성찰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여기서 함께하라.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결국 치유는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래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형성했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반대편에서 만나자. 몸 조심하고 곧 다시 보자.